안녕하세요. 저마다의 생명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꽃피우는 생명의 정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독성물질로 식품 첨가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직접 음식으로 섭취하게 되는 식품 첨가물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생활 화학물질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활 화학물질은 우리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 노출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제, 방향제, 화장품, 페인트, 접착제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을 사용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생활 화학물질에 노출됩니다. 유럽연합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 가정집에서 평균 62종의 생활화학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생활화학물질 노출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 국내 일반 가정의 실내 공기 중에서 프탈레이트 등 다양한 생활화학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2015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화학물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화학물질 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관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생활 곳곳에서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될 위험은 존재합니다. 이러한 생활 화학물질들은 공기 중에 오래 남아있거나 생물체 내에 축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호르몬계 교란, 생식계 이상, 바람 등 다양하게 건강에 영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해 생활 화학물질로는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 비스페놀 A, 향료, 라돈, 농약과 제초제 등이 있습니다. 이들 화학물질은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화장품, 가전제품 등을 통해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들 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예방 및 해독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름알데히드는 건축자재, 가구, 접착제 등에서 흔히 사용되며 특히 신축 건물에서 많이 방출됩니다. 또한 일부 화장품과 세제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인체에 매우 자극적인 물질로 노출 시 호흡기 문제와 눈, 코,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고농도에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 천식, 심지어는 암 발생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포름알데히드의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축 건물이나 가구를 구입했을 때는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식물이나 공기청정기를 활용해 실내 공기 중의 유해 물질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특히 PVC 소재의 제품, 장난감, 바닥재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과 세제 등에서도 검출될 수 있습니다. 프탈레이트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생식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기 노출 시 정자수 감소, 출산율 저하 등 생식 관련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프탈레이트가 포함된 제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화장품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플라스틱 대신 유리나 금속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이나 식품 용기를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비스페놀 A는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 특히 캔 내부 코팅, 플라스틱 용기, 영수증 등에서 발견됩니다. 요즘은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데 플라스틱 배달 용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비스페놀 A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비스페놀 A는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치며 생식 건강과 바람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스페놀 A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유방암이나 성인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태아의 신경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스페놀 A를 피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대신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캔 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영수증을 만질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향료는 주로 화장품, 세제, 방향제, 향수 등에서 사용됩니다. 합성 향료는 자연 유래 성분보다 더 오래 지속되며 다양한 화학물질로 구성됩니다.
언뜻 느끼기에는 좋은 향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인체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 향료는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며 호흡기 문제나 두통,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천식 발작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향 또는 천연 성분을 사용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인공향료가 포함된 제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돈은 방사성 기체로 주로 건축자재나 토양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건물의 지하실이나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에서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라돈은 흡입 시 폐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 폐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경고한 바 있습니다.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폐암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라돈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내 라돈 농도를 측정하고 주기적인 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하실이 있는 건물은 라돈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가정과 사무실 등 대부분의 공간에서 라돈이 발생하고 있으나 적절한 환기를 통해 줄일 수 있으니 자주 환기하는 습관을 들이셔서 방사성 물질의 영향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살충제와 제초제는 농업과 정원관리에서 해충과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살충제와 제초제의 사용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농약, 살충제와 제초제 등은 우리가 접하는 식재료에 남아서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살충제와 제초제는 강력한 화학물질로 과다 노출될 경우 인체에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살충제는 주로 신경계를 공격하여 구토, 어지럼증, 두통, 발작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암, 신경질환, 호흡기 질환 등의 만성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초제는 피부와 호흡기에 자극을 일으키며 일부 성분은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장기적인 노출 시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농약과 제초제의 경우는 우리 체내에 들어오면 쉽게 배출되지 않고 신체 내에 쌓여서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농약과 제초제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식품 안전 기준에 따라 농약 잔류 허용량이 정해져 있지만 그 기준을 초과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되도록 농약과 제초제 사용을 줄인 친환경 또는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유기농 제품은 화학 농약과 제초제 사용을 최소화하여 재배되므로 농약 잔류에 대한 위험이 적습니다. 하지만 유기농 제품도 완전히 무해하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일과 채소는 흐르는 물에 꼼꼼히 씻어 농약의 잔류를 최대한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잎이 많은 채소나 껍질이 얇은 과일은 더 세심한 세척이 필요합니다. 베이킹소다나 식초, 일종 주방세제를 사용해 세척하면 남아있는 농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껍질에 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껍질을 벗겨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다만 비타민과 같은 영양소가 껍질에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되도록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유기농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유익합니다. 로컬에서 생산된 신선한 제품을 구매하면 농약 사용이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송 거리가 짧으면 보존을 위한 화학물질 사용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독성 물질 가운데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노출되고 흡수할 위험이 있는 생활 화학 물질의 종류와 그 영향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 몸에 쌓이기 쉬운 화학 물질들을 예방하고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법입니다. 화학 성분이 적은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첨가 또는 천연 성분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되도록 유기농 농산물을 선택하시고 과일이나 채소는 충분히 씻어서 남아있을지 모르는 잔류 농약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구나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오염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교체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대신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공기 중 화학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자주 환기를 시키고 도움이 되는 식물이나 공기청정기를 적절히 사용하시면 실내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활 화학물질을 완전히 해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물은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 체내에 축적된 농약 성분이 소변이나 땀을 통해 배출될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와 함께 비타민 C, 비타민 E 등 항산화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과 같은 채소들은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간 기능을 촉진하고 체내에 축적된 유해 물질을 해독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우리 몸에 좋은 해독 음식 시리즈를 올렸는데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축적된 중금속과 독소를 체내에 더 이상 흡수하지 않도록 돕고 배변을 통해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귀리, 보리, 통곡물 등을 섭취하면 장 건강을 개선하고 독소 배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과 발환을 통해 체내 독소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화학물질의 체내 축적 정도와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지속적인 노출로 인해 만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문의의 치료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그로 인한 영향, 그리고 예방법과 해독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생활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다양한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시고 예방하셔서 건강한 생활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는 생명의 정원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